10년 후에도 기억나는 영어 회화 표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정말 쉽고 친절하게 기초 생활 영어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10년 후에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7시에 모닝콜 부탁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콜을 해달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가장 먼저 please를 사용하고 있죠. 공손하게 뭔가를 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 please, please. 그 다음에는 give me a wake-up call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morning call은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원어민들은 깨워주는 전화라고 해서 wake-up ca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morning call을 주세요. Give me a wake-up call. Give me a wake-up call. 누구에게 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요.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그 순서대로 얘기하는데요. Give me a wake-up call. 나에게 모닝콜을 주다.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죠. 이 구조를 보고 여러 번 따라하고요. 또 비슷하게 건네주다, 빌려주다 등등의 동사가 나올 때는 아 맞다 저번에 내가 배운 거랑 비슷하네 하면서 또 한번 따라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그 구조가 완벽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Give me a wake-up call. Give me a wake-up call. 모닝콜 주세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듯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달라고 할 때는요. at 7. 7시, 6시 반 이렇게 시간은 a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 7 하면 7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7 a.m.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at 7 in the morning. 아침 7시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7만 얘기해 주셔도 아 아침이구나 라고 서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전체 문장 해볼게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이렇게 나눈 다음에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더 싼 것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물건 사러 갔는데 이것보다 좀 더 싼 걸 원할 때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이렇게 했는데요. 상대방한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Do you have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세요? 라는 do you에다가 가지다의 have. Do you have? 가지고 있어요? Anything cheaper. anything 하면 어떠한 것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요. 뒤에서 보통 설명합니다. 어떤 건데 더 싼 어떤 것이라고 해서 anything cheaper. anything cheap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 anything cheaper? 더 싼 어떤 것 말이죠.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더 싼 것 있나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네, 그냥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대상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볼 때는요. Do you have 다음에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더 싼 것. 이거는 anything cheaper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에어컨 좀 켜줄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플러스 에어컨을 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영어로 하면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가장 먼저 부탁하고 있죠? 뭐뭐 해줄 수 있어요?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에어컨을 켜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에어컨이나 가스나 이런 전자기기 등이나 수도 등을 켜다고 할 때는요. turn on, turn o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on 말고 off를 넣으면 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up을 넣으면 올리다, down은 낮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켜다부터 연습해 볼게요. 켜다, turn on. 뒤에 뭘 켜죠?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에어컨을 영어로는 air conditioner. 강세가요. air conditioner. 이 D 할 때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에어컨 영어로 뭐라고요? air conditioner. 한 번 더요. air conditioner. 뭐뭐 해줄 수 있어요? Can you 켜다 turn on 에어컨을 the air conditioner 쭉 이어서 가보면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나눠보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사진을 찍다 여기서 앞에서 부탁할 때는 can you를 사용했다면 네, 이번에 주어가 바뀌게 되죠. Can I take a picture here? Can you는 상대방한테 뭐뭐 해줄 수 있나요? Can I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고요. 뒤에는 동사가 나오겠죠.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는 take a picture. 여기서 here. 자, 일단 주어 동사를 떠올린다며요. 여기서는 I 이게 주어가 되고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누구랑 같이 하는지 등등 추가 정보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 앞에 can을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바꿔줬죠. Can I take a picture here?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여기서 here. Can I take a picture here? Can I take a picture here? 이렇게 각각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an I take a picture here?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분명 힘들겠구나. 뭔가를 추측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힘들 거야. 힘들겠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분명히 힘들겠다라고 한다면 It must be hard. must는 반드시 해야 하다. 이렇게 의무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추측할 때는 틀림없이 분명히 뭐뭐일 거야라는 확신을 가진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it must be. 그건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hard. 힘들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아주 확신에 찬 90% 이상의 확신을 가진 추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분명 힘들겠지. It must be hard. It must be hard. 이렇게 되는 거죠. 연습할 때부터 뭔가 확신에 찬 그 느낌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조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느낌을 더하는 거거든요. 느낌을 빼버리게 되면 연습할 때 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It must be hard. 어제 밤새도록 일했다고? It must be hard. 영하 20도에서 바깥에서 일했다고? It must be hard. 이렇게 머릿속에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너 꼭 서두를 필요 없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할 때 어떤 게 떠오르나요? You don't have to hurry. You don't have to hurry. 이번에는 don't have to를 사용해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강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되죠. 괜찮아.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hurry. Hurry up 할 때 우리 서두르다는 의미로 hurry를 사용하죠. You don't have to 다음에 꼭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동사 느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hurry를 넣어줬죠. Study hard를 넣어주면 뭘까요? You don't have to study hard. 꼭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 라는 이거는 안 되겠죠. 이런 의미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기본 형태, 그 중에서도 첫 시작을 잘할 수 있다면 문장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hurry. 만약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You don't have to worry. 내가 아는 표현만큼 이제 더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당신은 뭐를 좀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며칠간 먹지 않아서 굉장히 피골이 상접해져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좀 먹어봐 이게 아니라 너 꼭 먹어야 돼. 너 지금 얼굴 봐. 너 안 먹으면 큰일 나.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다면 You have to is something. You have to is something.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 have to를 사용했는데요. don't have to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라면 have to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강한 의무감이죠. You have to. 너는 반드시 해야 돼. You have to. 그 다음에 이번에도 동사를 사용해 볼게요. 먹다 무언가를. 한국어로 얘기하면 무언가를 먹다지만 영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is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You have to is something. 너 뭔가를 꼭 먹어야 돼. 네, 그래서 부드럽게 should를 사용하면 먹는 게 좋겠어 정도고요. have to는 먹어. 안 먹으면 안 돼. 꼭 먹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좀 먹어야 해요. 먹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You have to is something. You have to is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는요. 그거 끝내는데 얼마나 걸려? 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그거 끝내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 나눠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의미 단위는 한 호흡에 가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보면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it?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it? 자, 여기까지 한 번에 배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How long does it take?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그 다음에 does it take는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take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이 의미도 꼭 외워주세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시간이 걸립니까? Does it take?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여기까지만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하면 to 동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to finish it. 그것을 끝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it? 꼭 한 문장을 완벽하게 첫 번째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나눠서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반복하고 두 번째 To finish it. To finish it. 이거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it?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긴 문장도 이렇게 하나씩 하면 나중에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it? Good job. 좋습니다. 9번째는요. 얼마나 자주 요가를 하나요? 네, 이전 질문이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나요? 였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는지 빈도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면 How often do you do yoga? How often? 이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 이렇게 빈도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do를 사용해서 평상시에 뭐뭐 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often do you가 하나의 패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는 How often do you? How often do you? 그 다음에 요가를 하다. 이렇게 정적으로 방 안에서 혹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운동이나 스포츠는 do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가나 필라테스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do를 사용해서 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Do yoga. 요가를 하다. Do yoga. 너무 요가라고 하기보다는요. yoga. yoga. 이 정도 느낌으로 얘기해 보세요. Do yoga.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 이게 아니라 banana 이런 것처럼 내가 아는 말 같은데 조금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것마다 하나씩 연습해 주세요. 라디오가 아니라 radio, 바나나가 아니라 banana, 요가 이게 아니라 yoga. 그렇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How often do you do yoga? 한 번 더요. How often do you do yoga?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자, 힘차게 10번째 문장 해볼게요. 스페인 여행 어땠어? 라고 묻고 있죠. 친구가 스페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죠? 부럽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어땠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자, 그냥 여행이 아니고 스페인 여행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How was your trip to Spain? 가장 먼저 How was your 이렇게 했는데요. 뭐뭐는 어떠하셨나요? 주말은 어땠어? 여행은 어땠어? 방학은 어땠어? 이렇게 소감을 물어볼 때 How was your?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여행인데요. 여행은 trip.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트립이 아니라 약간 추 사운드를 내보세요. trip. 사실 입을 모아주면 자연스럽게 트가 아니라 추처럼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trip. 근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는 여행, 방향성을 가진 to를 사용해서 trip to Spain. trip to Spain. 네, 특히 스페인 여기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 패보다는 빼처럼 나는 된소리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못 발음한 게 아니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rip to Spain. 한 번 더요. Trip to Spain. 그냥 여행이 아니라 스페인 여행이 되는 거죠. 스페인 여행 어땠어? How was your trip to Spain? How was your trip to Spain? 근데 친구가 파리에 갔다 왔대요. 파리는 영어로 Paris. 파리가 아니라 Paris. 이렇게 하거든요. 파리 여행은 어땠어요? 그럼 우리 만들 수 있죠? How was your trip to Paris? 이런 식으로 뒤에 도시나 나라를 넣어서 얼마든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외우고 평생 써먹는 기초 영어 회화.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송전입니다. 기초 영어 표현들을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따라하면 내가 원하는 영어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이번 주말은 어때? 라고 묻고 있죠. 뭐뭐는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영어로 How about this weekend? How about this weekend?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How about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뒤에는 this weekend, 이번 주말, tomorrow, 내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영어 공부하는 건 어때?처럼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studying English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건 어때? 이렇게 되고요. 가장 간단한 건 이 표현이죠. How about this weekend? 이번 주말은 어때? 같이 놀러 가기로 했거나 뭐 약속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about this weekend? How about this weekend?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How about you? 라고 한번 해보세요.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상대방이 너의 취미는 뭐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내 이야기를 모두 끝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되물어보면 서로 대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겠죠? 이것도 함께 외워주세요. 두 번째 표현은요. 뭐 살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앞으로 살 건지 물어보고 있죠? 무엇을 뭐뭐 할 거야? 사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싹 스쳐가면서 What are you going to buy?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하나씩 만들어 보지만 나중에 적응되고 익숙해지잖아요. I love you, thank you. 이런 말처럼 생각과 동시에 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반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내가 궁금한 건 무엇이 궁금하니까 what. 무엇이 궁금할 땐 what. 그 다음에 무엇을 뭐뭐 할 거야.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Are you going to? Are you going to?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Are you going to? 붙여볼게요.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강세는 what, going에 살짝 주시면 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고 또 강세 없는 것들은 쓱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죠. What are you going to? 이렇게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살 거야니까 buy. 사다, buy. 여기서 뭘 먹을 거야라고 했으면 What are you going to eat? 뭘 마실 거야라고 했으면 What are you going to drink? 이런 식으로 해당 동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뭘 살 건지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 going to buy? What are you going to buy?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너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오랜만에 봤는데 머리가 갑자기 색이 이상하게 변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져 있을 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느낌을 살려서 What happened to your hair? What happened to your hair?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많이 사용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happen, 이거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인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으면 to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너의 머리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What happened to your hair? What happened to your hai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What happened to you?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머리를 구체적으로 찝어준다면 Your hair, your hair, 너의 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당신은 좋아하시나요? 하나, 둘. 각각의 음의 단위는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가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로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어떤 종류의라고 하면 What kind of? What kind of? 이걸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들이니까 What kind of movies? 당신은 좋아하시나요? Do you like? 뭐뭐 하세요는 do you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like라고 하면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한 번 더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어디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택시를 타다. 어디서 제가 할 수 있죠? 택시를 타다. 각각의 의미단위 두 개만 꺼내주시면 돼요. Where can I take a taxi? 어디서는 where, 어디서는 where.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Can I? 붙이면요. Where can I? Where can I? 그 다음에 택시를 타다는 take a taxi. take a taxi.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면 들을 때도 편하고 말할 때도 훅훅 하나씩 꺼내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 많은 말 Where can I take a taxi? 6개나 되네요. 이거를 순서대로 배우려면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어디서 할 수 있죠? Where can I? 택시를 타다. Take a taxi. 두 개만 순서대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훨씬 더 편하겠죠? 일단 물어볼 때는 의문사 what이나 why나 where 같은 것부터 시작한다. 이것도 많은 문장들 통해서 몸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어디서 일하세요? 어디에서 뭐뭐 하세요? 일하다. 영어로 하면 Where do you work? 일단 어디서라고 하면 where를 가지고 와야겠죠? 무엇을? What? 언제? When? 어디서요? Where? 이렇게 상황에 맞는 의문사를 먼저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좋아하세요를 Do you like라고 했죠?
일하세요, 뭐뭐 하세요는 do you를 사용하죠. 일하세요, do you work? 일하세요,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What is your job? What do you do? 어떤 일을 하세요? 플러스 알파로 물어보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 무슨 일 하신다고요? 그러면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뉴욕에서요? 멋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쭉쭉 이어가 주시면 되겠죠? 어디서 언제 무엇을 이런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들은요, 상대방이 말할 거리를 딱 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당신은 천사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란 대상을 딱 가지고 와서 그것처럼 보인다 라고 한다면 영어로 You look like an angel. You look like an angel. 이렇게 할 수 있어요. You look like. 너는 무엇 같아 보인다, 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는 뭐 무비스타, 영화배우 같다던가 Your mother. 너네 어머님 같아. 너네 어머님 닮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에게 막 돈을 빌려주는 친구. 혹은 내가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큰 도움을 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정말 딱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An angel. On 이걸 사용한 이유는 뒤에 angel. 이게 에, 이, 오, 우.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신 on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천사같이 보이시네요. You look like an angel. 한번 더 해볼게요. You look like an angel. 너네 어머니랑 닮았네.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You look like your mother. 이렇게 되겠죠? 닮은 대상을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8번째는요. 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뭐뭐 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I don't feel like talking. I don't feel like.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게. I don't feel like. 너네 강세줌에서 I don't feel like. 뭐뭐 할 기분이 아니다 라는 의미고요. 뒤에는 동사의 ing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말하다, 이야기하다가 talk. 그러면 talking.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I don't feel like talking. 영어 공부하다. 아까 해봤는데요. 영어로 study English. study English. 자, 그럼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고 했죠? 저는 영어 공부할 기분이 아닙니다. 뭐 이런 기분은 안 좋은 말이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don't feel like studying English. 일단 어디까지는 한 번에 쭉 나오면 되죠? I don't feel like.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 그럴 기분 아닌데. I don't feel like. 그럴 기분 아니야. I don't feel like.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talking, studying English, swimming, watching a movie. 무엇을 할 기분이 아닌지 동사 ing 형태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돼요. 연습할 때는 신경 써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실전에서는 자유롭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막 얘기해보고 나중에 맞다 그때 실수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배워보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끝 이제 평생 영어 공부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저랑 같이 계속해서 해가시면 또 비슷한 문장 구조 만나고 또 만나면서 맞다 저번에 실수했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면서 정확성에 가까워지고 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마음껏 오히려 많이 실수를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교정할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한 번에 완벽하게 절대 안 됩니다. 실수를 많이 해주세요. 9번째는요. 나 그거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까요? I know how to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I know how to를 써볼게요. 나 알아. I know. 알고 있다 정도의 의미로 know를 사용할 수 있죠. 나는 알고 있어. I know. I know.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How to do it. 무엇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는 how 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to 동사의 원형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은 how to do it. how to do it. 나는 알아. I know. 그거 하는 방법 how to do it. 나 그거 하는 방법 알아. I know how to do it. I know how to do i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너의 원피스 예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상대방을 칭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이 문장을 외웠다가 그대로 써먹어 주시면 됩니다.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여기까지 like의 강세줌에서 I like your. I like your. 이렇게 보세요. 나는 뭐뭐가 마음에 든다. 상대방이 하는 머리 스타일이나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면서 예쁘네, 좋네, 와, 진짜 잘 샀다. 이런 느낌으로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피스를 새로 입고 온 것 같네? Oh, very good. I like your dress.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참고로 dress는요, 원피스를 말합니다. 원피스라고 하면 이거는 한 조각이라는 의미라서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된 이런 드레스 같은 것들 원피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드레스라고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혹은 머리 스타일을 새로 바꿨으면 I like your hairstyle. 자켓을 새로 입고 왔으면 I like your jacket.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그 대상을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 돼요. 화사한 얼굴로 와우 이 표정으로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dress. 네,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 어색하신 분들은요. 영어로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한국어로 칭찬하는 거 어색해 하는데 영어로 표현 좀 연습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칭찬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오히려 좋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칭찬 많이 해보세요. 듣자마자 외워지는 필수 영어 10문장.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송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어 문장 10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문장을 꺼내서 사용하면서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늦게 왔을 때 그걸 왜 늦게 온 건지 이유가 궁금할 때 혹은 따지고 싶을 때 Why are you so late? Why are you so lat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hy are you so? 왜 그렇게 뭐뭐해요? 라고 패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일단 why부터 시작하고 있죠. 왜 그런 거야? 이유가 궁금할 땐 why. Why. 그 다음에 당신은 늦은 건가요? late가 늦은이고요. 늦었니? 라고 할 때는 are you late? Are you late? 강조하고 싶다면 Are you so late? 왜 그렇게 늦은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Why are you so late? Why are you so late? 이렇게 됩니다. 이 late 자리에는 Why are you so angry? 왜 그렇게 화가 난 건가요? Why are you so sad? 왜 그렇게 슬픈 건가요? 등등 다양한 형용사 표현을 넣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해본 적 있는지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됐죠. 일단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물어볼 때는 have you로 시작해요. have you 다음에 동사의 pp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다 동사 do를 pp형으로 바꾸면 done이 되거든요. 그래서 have you done? 해본 적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먹어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have you eaten? 동사 eat 이거의 pp 형태 eaten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모든 PP 형태를 지금 뭐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문장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사, 그것들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나온 done,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먹다는 eaten, 그리고 보다 see는 seen, have you seen 이렇게도 사용하거든요. 문장들을 몇 번 접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온 것부터 have you done this before? 그거 해본 적 있나요? before 하면 전에죠? 전에 이거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네, 갑자기 자신만만하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테이블 옮기는 거, 테이블을 옮기다, 원형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영어로 Could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Could you help me로 물어보고 있죠. 나를 도와주다는 help me. Somebody help me, 도와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could you를 더해봤습니다. could you로 문장이 시작되면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게 돼요. 보통 can you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한 번 더 돌려서 얘기하면서 혹시 그럴 수 있나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됩니다. 저를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 다음에 테이블을 옮기다 라고 하면 move this table. 옮기다. 물건 같은 걸 옮길 때는 move. 뭘 옮기죠? this table. 이 테이블을 옮기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나중에 move this table 말고 다른 동사편을 넣어서 이거 하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덩어리별로, 의미 단위별로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두 번째는 move this table. move this table. 이렇게 연습해주면 다른 의미 단위를 가지고 오면서 또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거든요. 단어 혹은 전체 문장 부분은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연습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Could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말 긴장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죠? 긴장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I'm really nervous. I'm really nervous. 이렇게 되죠. 일단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비동사를 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주어가 내가 되면 I am, 줄여서 I'm. 그리고 그 남자, he가 주어라면 he is. 여자가 주어라면 she is.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슬픈, 피곤한, 혹은 아주 지친 이런 상태 표현을 등장시키면 됩니다. 긴장되는 nervous, nervous. 그냥 긴장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긴장돼요 라고 하면 really nervous, really nervous. 저 정말 긴장돼요. I'm really nervous. I'm really nervous. 굉장히 긴장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nervous 자리에 화나 넣어서 I'm really angry. 혹은 완전 화난 게 아니라 나 좀 삐졌어 정도의 가볍게 화난 거는 I'm really ma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문장에서 또 상태 표현을 계속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거를 또 가지고 와서 바꿔 말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10문장 배우고 또 10문장 배우면 20문장을 배운 게 아니라 섞어서 말하다 보면 30문장, 40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설거지할 시간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뭐뭐 할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설거지를 할 시간이야. 영어로 It's time to wash the dishes. It's time to wash the dishes. 일어날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빨래할 시간이야 등등 무언가 할 시간이다라고 하면 It's time to. It's time to. 패턴처럼 사용하게 돼요. It's time은 시간이야 인데
to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뭐뭐 할 시간이다라는 앞으로 있을 미래 느낌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는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wash the dishes. 설거지 할 시간이에요는 it's time to wash the dishes. It's time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하다는요. study English. study English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공부할 시간이에요 라고 제가 말한다면 이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It's time to study English. 그렇죠. 뒤에 있는 거 살짝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6번째는요. 너한테 잘 어울린다 라고 하고 있죠. 뭐 반지를 끼거나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요. It looks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보통 you look good 이 표현 많이 사용하는데요. you, 당신은 look, 뭐뭐해 보이는데 good, 좋아 보입니다. 야, 너 좋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끝내준다. You look good. 이렇게 하는데요. 주어가 it으로 바뀌었죠. 상대방이 입은 그런 뭐 액세서리라던가 옷 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it, 뭐뭐해 보인다, looks good, 좋아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너한테 좋아 보인다니까 on you를 더했습니다. It looks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이거 한꺼번에 바로 얘기할 수 있게 외워주세요. 하나씩 더듬더듬하면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가 되는데요. 이렇게 짧은 문장은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It looks good on you. good 여기에 강세 주면서 It looks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Did you buy that jacket? 너 그 재킷 산 거야? 상대방이 샀어 라고 하면 Wow, it looks good on you. 어떤 옷을 가리키면서 얘기한 다음에 콤보로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옷 혹은 새로 산 옷을 정말 잘 어울린다. 이것만큼 좋은 칭찬은 없거든요. 꼭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7번째는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를 바랄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 hope you have a nice trip. I hope you have a nice trip. 그러길 바랄게요. I hope. 바랍니다. I hope. 너가 좋은 여행이 되기를. You have a nice trip. You have a nice trip. have 동사는 정말 여기저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nice trip, 즐거운 여행하는 시간을 가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여행 왔다는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도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goodbye,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이런 식으로 끝내면 상대방이 thank you 하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ope you have a nice trip. I hope you have a nice trip. Good job. 네, 그 다음은요. 8번째,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너는 준비가 된 상태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I'm ready는 준비가 됐다. 그럼 준비가 안 됐다는 I'm not ready. I'm not ready. 네,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I'm ready. 준비됐어요. I'm not ready.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Yet. 이걸 붙여서 I'm not ready yet.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를 좀 더 강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방에게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계속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지내자라고 해서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이 표현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goodbye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뭐 해요. Let's. 보통은 let's go, 우리 가요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는 go 대신에 keep in touch, 연락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뭔가 계속 접촉을 유지하다는 의미로 연락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Let's keep in touch. 계속 우리 연락하면서 지냅시다.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keep in touch.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Let's keep in touch. 한 번 더요. Let's keep in touch. 특히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으면 더 많이 따라해보고 눈 감고 얘기할 정도로 쓰고 말하고 받아들인 것과 동시에 말해보는 연습해보는 거 꼭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10번째는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왜 그래?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아니야, 너한테 내가 화를 낸 게 아니야. 막 화내는 angry인데요. 이번에는 이 표현 사용해 볼게요. I'm not mad at you. I'm not mad at you.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으악! 이렇게 화난 건 angry라면 약간 삐진 정도의 느낌에 가까운 게 mad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gry보다 느낌이 살짝 더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I'm not mad. 나 화난 거 아니야. 누구한테죠? At you. at이 점을 콕 찝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딱 지정해서 뭐뭐 하다라고 하면 at you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화난 게 아니라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I'm not mad at you. I'm not mad at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의미로 웃다, 막 소리내서 웃는 걸 laugh라고 하는데요. 비웃다라고 한 거 laugh at, laugh at. 누군가를 콕 집어서 소리내서 웃는 거니까 비웃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혹시 이런 표현 만나면 내가 저거 배웠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워야 할 원어민 영어 문장.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영어 문장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쉬우면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 높은 문장들부터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문장들을 제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네,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서 잠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에 오니까 졸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영어로 I'm so sleepy. sleepy 하면 잠이 오는, 졸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so를 붙여서 좀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졸립니다. I'm so sleepy. 그래서 어떤 동작이 아니라 졸린 상태, 화가 난 상태, 이렇게 상태를 말할 때는요. 비동사를 사용해서 I가 주어면 I'm. 여기서 상태 표현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I'm so sleepy. 꾸벅꾸벅 초는 이런 뉘앙스로 말해볼게요. I'm so sleepy. 살짝의 연기를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로그인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생각 안 날 때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깜빡하는 성격이라서 이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I don't remember the password. 기억하다는 remember. 강세는 두 번째 있어요. remember가 아니라 remember. 네,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나는 기억해요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I don't remember. 부정을 나타내는 don't. 이거를 중간에 넣어줬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I don't remember. 뭐가 기억이 안 나는지 붙여주면 끝나겠죠? The password. 비밀번호는 password. 그 비밀번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I don't remember the password. 우리 비밀번호 기억 안 날 때 한 번쯤 있었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실전 상황처럼 생생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납니다. I don't remember the password. I don't remember the password. 그렇죠? 세 번째는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 영어로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뭐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보통은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name 대신에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넣어봤습니다.
상대방의 이름도 알고 싶고 전화번호도 알고 싶고 알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What's your phone number? 이름이 궁금할 때는요. What's your name? 그리고 생일이 궁금하다면 When is your birthday? What 대신에 when을 넣어서 생일이 언제인가요?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절한 의문사를 가장 앞에 써주는 거, 강세를 주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니까 What is your phone numb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번째는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일부러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다면 I didn't mean to do that. mean 하면 의미하다, 의도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I didn't mean to. 제가 뭐뭐를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don't가 아니라 didn't. 이걸 사용하면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다. 내가 5분 전, 10분 전, 1시간 전 언제라도 좋습니다. 과거일을 말한다면 did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didn't mean.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To do that. 그걸 하는 거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뒤에 있는 do that 빼고 I didn't mean to.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to 다음에 어떤 걸 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말해주면 되겠죠. I didn't mean to do that.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to do that. 내가 한 행동에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피해를 받아서 화가 났다면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케이크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케이크를 딱 만들어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라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I made this cake. I made this cake.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I made. 뭘 만들었죠? 이 케이크를요. This cake. 이렇게 문장을 얘기할 때는요. 질문할 때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제외한다면 주어 동사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 케이크를. 문장 구조가 한국어랑은 조금 반대죠. 한국어는 이 케이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어는 결과부터 얘기해요. 제가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냐고요? 이 케이크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순서가 많이 헷갈리실 건데 문장을 계속해서 따라 말하면서 한국어 보고 문장 얘기해보고 보고 얘기해보고 이거를 많이 반복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문장의 구조가 영어식대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 많이 따라해 주세요. 이 케이크 제가 만들었습니다. I made this cake. 여섯 번째는요. 운동 좀 해야겠어. 저도 요즘 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좀 피곤하고 이렇게 좀 건강에 안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하는 말 I need to work out. 특히 헬스장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workout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원어민들이 workout 이렇게 하면 일하단가 work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work out 이거를 마치 하나처럼 workout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I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work out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해야겠어.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 느낌을 주는 게 I need to work o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너 담배 끊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 보면 건강이 조금씩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 라고 하면 You should quit smoking.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quit smoking 하면 담배를 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quit, 끊다, 그만두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뒤에 동사 ing 사용해서 뭐뭐 하는 거를 그만두다라고 의미가 됩니다. 많이 사용한 두 개. quit smoking, 담배 끊다. quit drinking, 술을 끊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you should가 앞에 붙어서 너는 담배를 끊는 게 좋겠어.
뭐뭐를 해야 한다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드러운 조언의 느낌으로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 느낌은 should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You should quit smoking. You should quit smoking. 이렇게 하면 담배 끊는 게 좋겠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야, 너 반드시 끊어야 돼. 이것보다는 좀 끊어. 끊는 게 좋잖아. 이 정도 의미가 You should quit smoking. 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느낌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여덟 번째는요.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i-Fi doesn't work. Wi-Fi doesn't work. work는 일하다 아닌가요? 여기서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와 함께 사용되면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doesn't work. 작동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뭐 사람처럼 일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작동하다가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겠죠? 사람은 일하고 기계는 작동하고 둘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뭐뭐 하지 않아요. 부정을 사용해서 doesn't work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진행형으로 Wi-Fi is not working 이렇게 해줘도 돼요. 진행형 사용하면 지금 이 순간에 안 된다는 걸 더 강조하는 거겠죠? 의미는 비슷한데 ing 쪽이 조금 더 지금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와이파이가 검색했는데 잘 안 되네. Excuse me, Wi-Fi doesn't work.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i-Fi doesn't work. Wi-Fi doesn't work. 그렇죠? 아홉 번째는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Can you speak English? 네, 영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기 뭐 스페인 가거나 파리 가거나 일본 가거나 중국 가거나 이러면 이 영어로 글 써져 있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반갑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어잖아요. 저도 다른 나라 갔을 때 와, 영어 너무 반갑다. 정말 한국어만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 안 통하면 Can you speak English? 혹시 영어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위기 상황에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Can you speak English? 한 번 더요. Can you speak English? 그 다음 완벽한 영어는 아니더라도 저와 같이 했던 걸 바탕으로 더듬더듬 문장. 네, 물론 오래 공부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내가 배운 거를 최대한 꺼내서 이 제스처까지 포함된다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아니죠. 대화를 부드럽게 어떻게든 내 의사를 전달한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나중에 봐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렇게 씁니다. later 이건데요. 보통 미국식 영어에서는 T 사운드, 중간에 끼인 T를 리을 발음처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later, lat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예로는 물을 water 이게 아니라 water, water later. 네, 여러분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물론 later 이렇게 한다고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을 때 later 이것도 내가 아는 금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발음이 이게 더 편하다면 이걸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See you later. 다음에 봐요. C가 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우리도 내일 봐 라고 할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나다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쪽으로 보다라고 하면 See you lat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친구와 헤어질 때 뭐라고 할 수 있죠? See you later. 그렇죠. 원어민이 메이스는 필수 영어 10문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듣고 따라 말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두면 우리도 그 친구들처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 그런 게 아니라 쉽지만 자주 사용하는 빈도수 높은 것부터 해주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여기 어쩐 일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뭐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혹은 슈퍼마켓 가는데 거기 예상치 못하게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What, 무엇이 brings, 데려왔니? You, 너를 here,
여기로. 뭐가 널 여기로 데려온 거야? 직역하면 좀 어색하죠? 이거는 여기 어쩐 일이야? 무슨 일로 왔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어디 뭐 가게에 갔거나 혹은 식당 가서 만났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표현 뭐라고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여긴 어쩐 일이야? What brings you here? 그렇죠? 하나로 쭉 이어서 한 호흡에 얘기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누가 툭 치면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말이죠. 두 번째는요.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친구 집 놀러 갔는데 물을 안 주나? 나 물 좀 받을 수 있을까? 물 좀 갖다 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물론 직접적으로 Can you give me some water? 뭐뭐 해줄 수 있겠니에 can you를 사용해도 되지만 네, 보통은 can I를 사용해서 좀 돌려 말하곤 합니다. 우리도 줄래보다 제가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좀 더 예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Can I have? 무언가를 받고 싶거나 사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Can I have some water? 저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면 Can you give me 보다 저는 Can I have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줘 라고 할 때는 Can you give me가 어울리는데요. 일단 기본 습관은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an I have some water? 물 좀 갖다 주실래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3번, 4번, 5번 입에 익을 때까지 많이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했던 문장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걸 뽑아서 그런 거 위주로 연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요. 엄청 아프다기보다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영어로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feel well 하면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컨디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뭐 I'm sick. I have a headache.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가볍게 그냥 살짝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좀 안 좋은 정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좀 쑤시네.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면 더 좋겠죠.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하면 이 온갖 질병들 다 외우지 않아도 내 상태를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문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문을 딱 잡아야지 내가 뭔가 옮기거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탁할 때 문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Please hold the door. hold 이거는 딱 고정해서 잡고 있다는 느낌이 있죠. hold the door. 문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박스 옮겨야 되는데 문이 계속 닫으면 불편하니까 Please hold the door. 문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해줄 수 있나요는 can you를 사용해서 can you hold the door? 그리고 그냥 해 라는 말은 hold the door. 주세요 정도로 공손하게 얘기하면 please hold the door. 이 please를 마법의 이 표현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 넣기만 하면 공손한 의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문장의 가장 앞이나 가장 끝에 pleas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 좀 잡아주세요. Please hold the door. Please hold the door.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영어로 하면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뭐뭐 하지 마. 이럴 때는요. Don't. Don't. 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T 사운드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강세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Don't. Don't. 이렇게 강하게 넣어준 다음에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어떤 행동. Don't study. 공부하지 마. Don't drink. 마시지 마. 이렇게 일반 동사는 바로 넣어주면 되지만 뭐 화내지 마세요 라던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 상태를 말하는 afraid가 바로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 함께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 표현들 화난, 슬픈, 두려움, 만족한 이런 것들은요. 비동사 한 개 don't be 상태, don't be 상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두려워하다는 afraid. 강세는 두 번째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afraid, afraid 여기서 넣으면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도전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에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be afraid. 그렇죠? 여섯 번째는요. 이거 찾고 있는 거야? 막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저 구석에 있는 겁니다. 이거 찾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이거니? Are you looking for this? Are you looking for this? 예전에 제가 패턴 I'm looking for를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look for는 뭔가를 이렇게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사용해서 I'm looking for라고 하면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looking for my book. 제 책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제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번엔 질문하고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너 찾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찾고 있는지 뒤에 넣어주시면 끝나겠죠? This.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this. 이거 찾고 있는 거니? Are you looking for this? Are you looking for thi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찾고 있는 거니? Are you looking for this? 이렇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는요. 너무 배고픕니다. 네, 이거 뭐 표현하는 거 다양하게 있죠? 이번에는 이걸 사용해 볼게요. I'm starving. I'm starving. hungry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I'm hungry. 저 배고파요인데요. 배고프다 보다 좀 굶주리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starving이 더 어울립니다. I'm starving. 저 아침부터 지금 저녁 9시인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거는 I'm starving. 물론 starving 이런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면 I'm so hungry. I'm really hungry. 이런 식으로 so나 really를 더하거나 아니면 표정으로 굉장히 배고픈 이 표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꺼낼 수 있겠죠. 이번에는 starving 연습해 볼게요. 저 굶주릴 정도로 배고픕니다. I'm starving. I'm starving. 그렇죠. 여덟 번째는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뭐 진짜 짜잘한 문제인데 주변에서 뭐 호들갑 들 때 그거 어떻게 한다면 It's not a big deal. 이건 하나로 외워주세요. 원어민들이 정말 빠르게 많이 얘기할 겁니다.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지만 It's not a big deal. not의 강세 중에서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닌데 그 왜들 그럴까? 이런 문제를 떠올린 다음에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친구는 이 표현을 배우고 뭐 약속 시간 10분 늦을 수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It's not a big deal. 이러길래 제가 정말 정말 홍구멍을 내고 싶었습니다. 맨날 늦더라고요. 그 친구는 10분씩 15분씩 맨날 늦는데 그거를 여기 예문에 갖다 대니까 갑자기 분노가 너 빨리 좀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It's not a big deal.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네, 제가 그 친구한테는 좀 큰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보통 걱정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죠? 뭐뭐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정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I make a mistake. 나는 실수를 하다. 실수를 하다 자체를 make a mistake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하다는 뭐지? 또 실수는 이렇게 하면 꺼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두 동사 사용해서 하다가 두니까 두어 mistake인가 라고 해서 조금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통째로 외워주세요. make a mistake. 이런 표현들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다는
take a shower. 실수를 하다, make a mistake.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해보는 겁니다.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What if 하나, I make a mistake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의미단을 외운 다음에 나중에 I make a mistake만 바꿔서 뭐뭐 하면 어쩌죠? 제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죠? 제가 영어 공부를 못해서 뭐뭐 하면 어쩌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장은요. 나는 음악을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면 I'm listening to music.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을 알아야겠죠. Listen to music. 보통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들을 때 listen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야, 들어. listen. listen.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are you listening?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I'm listening. 저 지금 듣고 있다고요. 뭔가 좀 집중해서 듣는 느낌이고요. Listen to music까지 하면 음악 감상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음악 감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형 I'm ing. I'm 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 음악 듣고 있어는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음악 감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표현이죠. I'm listening to music.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전화 와서 Hey,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I'm studying English.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바꿔서 지금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배워두면요. 그거를 조합해서 또 쓰면 되니까 10문장 배우면 이거를 20문장, 30문장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배웠던 건데 뭐뭐 하지 마! 거기다가 두려워하는 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돼요.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댓글로 쓸 때 누가 와서 왜 그렇게 틀리게 쓰세요?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최대한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2살, 3살이라 생각하고 막 뱉어보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점점 정확성, 계속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